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여행업계는 전례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벼랑 끝에 몰린 지역 여행사들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정부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시내에 위치한 한 여행사.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그 많던 여행 문의가 또 끊겼습니다. 1년 넘게 매출은 전혀 없는데 사무실 임대료며 관리비며 매달 400~500만 원씩 빠져나가는 상황. 폐업이나 휴업도 생각해봤지만 그러기 위해선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저 버티고 있습니다. 매달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니까 폐업도 못하고 휴업도 못하고 정말 힘들게 공공근로라든지 택배 고전 일을 하면서 대구 지역 여행사는 약 600여 곳.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대구 지역 여행사들은 27일 비상대책협의회를 꾸리고 대구시청 앞에서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여행업을 포함해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또 대구형 버팀목 자금 지급, 임대료 지원과 공유 오피스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강조합니다. 금지를 안 시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근거가 없답니다. 따라서 우리 여행사도 무조건 저희들 제일 요구하는 게 이제 영업 제한 금지 업종에 포함을 시켜달라. 공유 오피스가 지금 시범적으로 부산하고 지금 광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대구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구 여행사 비상대책협의회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30일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가는 한편 다음 달 말까지 대구에서 릴레이 시위에 나설 예정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터널 속에서 여행업계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내 집에 한 집꼴로 추산될 만큼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그만큼 늘고 있다는 건데요. 버려진 동물은 열흘 안에 입양되지 않으면 보통 안락사 처리됩니다. 가족과 마찬가지인 반려견, 방치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한 강아지들. 지난달 경주의 한 절 근처에서 올무에 걸린 채 발견된 유기견이 낳은 새끼 개입니다. 가보니까 다리에 이제 올무가 걸린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렵게 구조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데려왔는데 보니까 배가 자꾸 불러가지고 나 이렇게 임신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른 데 입양을 못 보내고 지금 이제 새끼를 놓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 아기들이 다 이제 젖이 떨어지면 어미하고 새끼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입양할 계획입니다. 지난 21일에도 강아지 5마리가 빈 상자에 담겨 한꺼번에 버려지는 등 최근 한 달 사이 경주에서만 100여 마리의 유기동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된 반려동물은 대구 경북 14,800마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2만 8천 마리가 넘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건데 특히 경북의 경우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구조나 보호 조치가 이뤄진 동물만 집계한 수치로 비공식적으로 버려진 동물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기준 하루 350마리가 매일같이 버려진 셈인데 이 가운데 40%는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한 채 안락사나 질병으로 이런 시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상주시의 경우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유기동물을 데려다주는 유기동물 입양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했고 김천과 경주 등에서는 입양 시 예방접종 등 병원비를 2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유기동물 증가 속도를 따라가긴 역부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려동물을 위해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셔 꼭 동물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을 통해 현재 유기유실 동물을 찾아볼 수 있고 우리 시는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입양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강화로 올해부터 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에 앞서 입양 전 반려인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산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경북에서는 소방 헬기가 출동해 2명의 부상자를 구조했습니다. 봄철 산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성주군 가야산입니다. 한 등산객이 산행 중 넘어지면서 안면부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등산객 구조를 위해 소방 헬기가 출동했고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같은 날 김천에서도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다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는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고 신속하게 소방 헬기로 병원에 옮겼습니다. 이처럼 날이 따뜻해지면서 산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선 최근 3년 동안 2,800여 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는데 3월부터 6월까지 봄철에 30% 이상이 집중됐습니다. 젖은 땅을 밟고 미끄러지거나 암벽에서 떨어져 나간 돌에 맞을 수 있어 주의하면서 등산을 해야 합니다. 겨우 내 몸이 움츠러든 탓에 무릎이나 발목 부상 우려도 있습니다. 등산 전에 미리 스트레칭을 하시고 등산화 착용과 지팡이 등의 안전장비를 휴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절기의 일교차는 평지보다 산이 훨씬 더 크므로 기능성 의류를 입고 보온 물품을 준비하여 기온 변화를 대비하셔야 하며 초콜릿과 물 등의 간식을 준비해 탈진 및 탈수를 예방하셔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혼자 산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등산 전 휴대폰을 충전해놓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반드시 행선지를 알려야 합니다. 또 등산로에 200에서 300m마다 설치된 구조위치 표지판 번호를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에 전화를 걸어 이 번호를 말하고 구조를 요청하면 됩니다. HCN 뉴스 김들입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인물을 발굴하는 지역 인물 탐구 순서입니다. 경북 안동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 역시 하회마을이겠죠. 하회마을 토박이 출신으로 하회 별신구 탈놀이 보존의 활동과 함께 민속 문화를 지켜나가고 있는 명인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장승쟁이라 부르는 김종흥 장승 명인의 이야기에 주목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저는 그 세계유산 하회마을에서 탈춤을 추면서 장승을 갖는 그 쟁이 김종흥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쟁이라는 뜻은 그 한 가지 일을 집념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옛날에는 쟁이라고 많이 썼죠. 뭐 옛날에는 땜쟁이, 구두쟁이, 뭐 이런 천직을 말하는 그런 이제 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이제 한 길을 외골수로 가는 사람을 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 어릴 적부터 우리 문화 쪽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 이제 뭐 썰매 만들기라든가 팽이 만들기, 자치기 이런 이제 우리 전통 문화로 하는 놀이 기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래서 유달리 이제 손재주가 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장승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서 우리 사라져갔던 장승들을 만들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때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장승 명인으로 지정받은 제가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15년이 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이제 명인이란 그 칭호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는 한 8명이 시작했습니다. 그 지정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각 분야마다 이제 명인들이 많이 선정되었지만은 그래서 한 길을 오랫동안 한 채하라도 한 30년 이상을 간 사람은 명인으로 지정을 할 때 제가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회마을에 이제 여기서 터를 잡고 살면서 이 하회마을의 대표적인 하회 별신구 탈놀이 보존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탈놀이를 할 때는
그 산주라는 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라는 직함을 27년째 지금 맡아서 마을의 동제와 마을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제가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산주라는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라면은 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왕이 처음으로 이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우리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제 하회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치 73세 생일을 여기서 이제 맞이하기로 했죠. 4월 21일이 여왕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생일을 하니까 이제 축배자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하회 마을에 살고 또 하회 별신구 탈놀이를 하는 회원으로서 생일 축배의 잔을 제가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아마 최고 영광의 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퍼포먼스라 하면은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이제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놀이로 말하면은 이제 풍물놀이가 사물놀이가 돼서 무대화시키듯이 이 장승도 뭐 장승 만들기를 정월달에 우리 이제 마을 총회를 하면서 마을에서 이제 만들어 세웠지만은 그것을 이제 무대화시켜 도시민들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퍼포먼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퍼포먼스가 유별나게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할 때에 그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는 기원 이런 의미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될 때도 장승을 이제 세울 때 도시민들한테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코로나 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민간 하나의 요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변화라면은 저도 작년에도 해외 행사를 한 4군데를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해놓고도 못 갔어요. 그리고 국내도 많은 행사가 취소되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변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여기서 이제 그 장승을 만들어서 몇 곳에서 장승제를 지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승하면은 우리의 민간 신앙이죠. 가장 한국적인 이제 신앙이라면은 장승, 솥대, 돌무더기, 나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아마 그런 데 담아서 코로나를 지금 안전하게 지금 물리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관광객들이 이제 100명으로 제한되어서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우리 탈놀이는 마당놀이기 때문에 관중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의 장치가 지금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고 또 마스크를 쓰고 보니까 그 관중들 표정도 좀 웃을지도 못하고 말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정말 우리의 탈놀이가 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이 되었으면 저희들의 바람이죠. 얼쑤 하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있다면은 제가 마을에 이제 산주를 맡고 있고 특히 우리 하회 마을은 그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다녀가고 또 오셔가지고 탈춤도 안전하게 볼 수 있고 특히 또 내년에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하회 마을이 이 세계유산이 2개나 있습니다. 하회 마을과 병산소원이 있지만은 내년에는 2022년도에는 하회 별신구 탈놀이도 세계유산의 등재 목록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계유산에 지정되리라 그것을 이제 바라는 소망으로 저희 회원들은 열심히 공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호남을 잇는 달빛 내륙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그동안 대구시와 광주시는 함께 애를 써왔는데요. 그런데 정부의 최상위 철도 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달빛 내륙철도가 빠지면서 건설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달빛 내륙철도가 꼭 필요하다며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광주까지 10개 지역을 지나가는 총 길이 191km의 달빛 내륙철도. 철도가 생기면 대구와 광주가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이게 됩니다. 지역을 오가기 편해지는 것은 물론 엄청난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남하고 호남하고 연결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죠. 관광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해소되고. 달빛 내륙철도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영호남 상생 공약에 채택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정부의 최상위 철도 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는 빠지면서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경제성. 앞선 1, 2,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비 사업으로만 포함됐는데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뒤로 밀린 겁니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는 비시가 낮고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비시나 예산 규모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대구와 광주는 즉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철도 건설은 경제성보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 국토교통부와 청와대를 차례로 방문해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달빛 내륙고속철도는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서 지방을 지키고 살리는 마지막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오랜 동서 갈등을 털어버리고 국민 통합과 균형 발전의 새 시대를 여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오는 6월에 확정됩니다. 대구시는 그전까지 달빛 내륙철도가 지나는 10개 지역과 함께 정부를 설득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구 도시철도를 영천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포함됐습니다. 경마공원과 신도시 조성 등 영천시의 각종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영천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구간은 경산 하양역에서 영천 금호까지 5km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 안심역에서 하양역까지를 더 연장해 영천까지 이어달라는 겁니다. 지난 22일 공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는 등 정부의 반응은 우선 긍정적입니다. 영천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투자 비용 대비 편익이 0.71로 나타나 국가철도망 반영 기준을 넘은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면은 기재부에서 예산 부분은 국비가 70%, 그다음 도, 경상북도, 영천시, 그다음 경산시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30%. 사업이 현실화되면 대구역에서 영천 금호까지 40분대에 이동 가능합니다. 영천시는 지식창조형 지구 조성, 금호 대창,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 등으로 급증한 대구와의 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각종 개발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교통망 구축이 난제였던 영천 경마공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대구광역시와 영천이 하나의 공동생활권이 되어 교통이 편리해지고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마공원역을 중심으로 신시가지가 형성되고 경마공원 개장과 산업단지의 첨단기업 입지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도시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영천 시민 10명 중 4명이 1순위로 꼽기도 했던 대구 도시철도 연장. 최종 확정 여부는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